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바로 해양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 해양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서 수중 글라이더라고 불리는 기술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조그만 약간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비행체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 기술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무인 잠수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이 아닌 이 바다를 누리는 일종의 무인 드론과 같은 존재이죠. 수온이나 염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정해진 특정 구간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 수중 글라이더는 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무려 152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해양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제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를 보다 좀 효과적으로 이 우주에서도 직접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손쉽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Oil spills at sea can result in great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an unmanned robot for oil recovery has been developed. 저게 아마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흡수를 해가지고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그런 좀 무인 선박일 겁니다. 이 회수부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그릴의 세 방향으로 오염수를 회수하게 되는데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워터스크류라는 블레이드로 오염수를 전부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보관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개발한 수직 또는 수평 격벽으로 비중차로 물과 기름을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된 기름은 부상하게 되고 나머지 물은 배출하게 되면서 모든 기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사고가 소형 사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지자분들께서 흡착포 같은 일회성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화 로봇을 개발하게 되면서 분명히 방제 효율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빨아들인 다음에 기름만 따로 걷어내고 다음에 물은 밖으로 그런 지금 원리를 좀 이용한 그런 배인데. The robot has a smaller size in comparison to the existing large equipment. However, it can absorb the polluted water without being overturned by the wind and waves. And one robot can collect about 100 liters of oil. 사실상 회수 로봇을 만든 이유도 방제자분들의 산업재해를 없애고자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착포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집약형 작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 로봇을 통해서 그분들의 산업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더욱더 방제 비용도 아끼고 그리고 이러한 초동 대치를 통해서 경제적 환경적 피해도 감소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하고 있지만 추후 자율 방제부터 시작해서 군집 방제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규모 오염 사고에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름뿐만 아니더라도 적조나 녹조 등 다양한 오염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보자 합니다. The oil recovery robot, which can create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for the maritime ecosystem, is expected to achieve further growth.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매년 평균 200여 건이 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는데요. 많네요. 200여 건이면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꼭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대부분 100리터 미만의 소량의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정말 이 소량이라고 해도 결국 이제 환경 오염에 끼치는 영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앞서 보신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당 한 100리터 정도의 기름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배가 좀 널리 보급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이 환경 오염 문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LNG 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해양 수산부뿐만 아니라 산자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힘을 모아서 5년간 450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해양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린 뉴딜 사업이라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뭐 스마트 항만이나 자율운행 선박이나 아니면은 뭐 이 수산물 유통 기술 그리고 불법 감시 기술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모두 디지털 기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좀 기술 개발에 대한 뭐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양 기술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모두 집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약 7천억 정도의 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이 해양정원 사업도 곧 추진될 계획인데요.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를 잇는 이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이기도 해서 이 해양정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해양 자원들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양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의 10배 정도 면적이 이미 인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결국은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또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다에서 인간이 어떤 오염을 끼친 면적이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보다 70%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다음 그 넓은 바다에서 한 1% 정도가 벌써 인간에 의해 오염될지 모른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좀 암울한 상황인데요. 이 해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도 빠르게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